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오늘은 제38회 스승의 날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스승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장목 선정부터 영농 기술까지 종합적인 멘토링으로 농촌에서 스승으로 불리는 농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오이 농가이자 경북 농업명장인 김인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인경 기자가 멘토링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시설하우스. 탐스럽게 열린 오이 수확이 바쁜 가운데 젊은 청년이 오이 공부에 한창입니다. 농대에서 원예 육종학을 전공한 30살 김시욱 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 올해 초 고향으로 돌아와 오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대를 나와 이론은 잘 알았지만 막상 실전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물마다 이제 품종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대학교를 나와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건 바로 경북 상주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김인남 대표였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멘토와 멘티로 만난 두 사람. 김 대표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직접 현장 컨설팅에 나서고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농 기술을 상담해주며 시욱 씨의 농사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요것은 길이도 적당한 데다가 굵기가 일정하지. 네. 요게 굵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전체가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이는 수정이 안 된 미숫가루를 먹기 때문에 굵기가 일정해야 돼. 김 대표는 경북 상주 본인의 농장에서 이곳 안동까지 차로 1시간 거리를 달려와 귀농한 시욱 씨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가 멘토링의 달인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귀농준비생 김동욱 씨는 수제자를 자청하며 어디든 함께 다니고 그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꼼꼼한 멘토링 덕분에 시욱 씨와 수제자 동욱 씨는 앞으로 청년농으로 한국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를 때 의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어떤 문제예요? 했을 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조치해. 이렇게 조치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니까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이시죠. 이곳은 경북 상주에 있는 김인남 대표의 농장. 김 대표는 3년 전 경북 농업명장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북에서 손꼽히는 오이 선도 농가입니다. 농사 비결뿐만 아니라 장목 선정부터 정착 후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귀농 종합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멘토링에 나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귀농시킨 이들만 20농가가 넘습니다. SNS를 통해 김 대표의 농사법을 전수받는 이들도 500농가에 달하는데요. 그가 농사 비결을 알려주면 돈 주고도 못 배울 기술이다. 정말 감사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그의 농장엔 하루가 멀다 하고 귀농 준비생들이 찾아오는데 주변에서는 김 대표의 농장을 귀농인 사관학교라고까지 부릅니다. 자신의 농사만 지어도 하루가 모자랄 김 대표가 모든 노하우를 귀농인들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1981년 본인이 처음 농업에 뛰어들었을 때 각종 농사법을 알려주던 선배 농부들 덕분에 무사히 정착했던 경험이 감사해서라고 김 대표는 말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보다 더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강습비도 받지 않고 주변 농가들에게 기꺼이 농사 기술을 알려줘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전수하고 있는 농업명장 김인남 대표. 스승의 날을 맞아 그의 진심 어린 멘토링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련소가 있습니다. 제련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48년이 됐는데 마을 곳곳에서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다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7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안동댐 상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붕어 17,200여 마리가 갑작스레 폐사한 겁니다. 안동시 환경단체는 낙동강부터 안동댐까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면서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국내 최대 아연 제련 업체 영풍 석포 제련소라고 말합니다. 제련소의 그 제련 활동으로 인해서 가둠이 발생을 하고 안동댐과 그리고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 결국 제련소가 되지 않을까. 강원도 태백시와 경상북도 봉화군 경계에 위치한 영풍 석포 제련소. 석포 제련소는 1961년 영풍 광업 주식회사가 연화 광업소를 인수해 대규모 개발을 시작한 곳입니다. 1970년 제1공장, 1974년 제2공장, 그리고 2014년엔 제3공장까지 지으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연은 연간 36만 톤으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제련소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인근 나무들이 고사하고 강의 다슬기도 사라지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석포에서 대파 농사 짓다가 중금속 오염이 되게 갖고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빨부터 상한다, 이부터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2014년부터 대책위를 꾸리고 환경 문제를 끊임없이 고발해왔습니다. 실제 환경부가 2015년 석포면 주민 중 38%인 7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포면 주민들의 소변에 포함된 카드뮴 농도는 국민 평균 수치보다 3.47배 높았고 혈액중 납 농도는 국민 평균 수치보다 2.0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장 폐쇄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반대로 석포면 일부 주민들과 낙동강 상류 지역인 태백시에서는 제련소 폐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풍 제련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300에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영풍 제련소에서 문을 닫는다든가 조업 정지를 한다든가 하면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야 말할 수 없죠. 폐쇄와 존속, 영풍 석포 제련소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속에 지난해 2월 석포 제련소가 낙동강에 정화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련소는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폐수는 처리를 한 후에 밖으로 안 내보내는 무방류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2021년도 초부터는 본격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석포 제련소가 또다시 폐수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일어난 폐수 유출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단체와 대책위는 조업 정지를 시작으로 제련소 폐쇄 목소리에도 힘을 실겠다는 입장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끓여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양돈농가의 요청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에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현행법상 폐기물로 관리되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ASF 발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로 만든 만두, 소시지 등의 가공식품을 돼지 먹이로 활용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F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병된 사례가 없지만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처리업체에서 열처리한 잔반을 먹이는 건 가능합니다. 잔반을 80도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해야 하는데 직접 잔반을 처리하는 농가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양돈 농가 중 260곳에 대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쌀 5만 톤을 중동과 아프리카 등 해외로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식량 원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쌀 재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우리 쌀 5만 톤을 예멘, 케냐, 우간다 등 4개국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쌀 5만 톤은 기아로 허덕이는 100만 명을 반년간 구호할 수 있는 양입니다. WFP는 UN 산하의 식량 원조 전문 국제기구로 우리나라가 WFP를 통해 식량 원조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세계식량 원조협약 FAC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식량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었고 지난해 5만 톤에 이어 올해도 쌀 5만 톤을 보낼 계획입니다. 특히 대기근과 무력 충돌 등으로 인구 2,900만 명 중 2,20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인 예멘에는 지난해보다 7,000톤 늘린 19,000톤을 지원합니다. 잦은 가뭄으로 인구의 10%가 긴급 영양실조 상태인 에티오피아엔 16,000톤, 케냐 10,000톤, 우간다 5,000톤이 지원됩니다. 5만 톤 가운데 3만 1,000톤은 이달 초에 이미 보냈고 현재는 예멘에 보낼 나머지 쌀 19,000톤만 전남 목포항에 선적돼 있습니다. 배는 20일쯤 출항해 6월 중 예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원조용 쌀은 2017년 비축미 상등급으로 WFP에 따르면 우리 쌀은 영양이 높고 맛이 좋아 현지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식량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5, 60년만 해도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요. 경제 성장이라든가 우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덕분에 쌀 생산이 이제 충족해졌고 또 품질도 좋고 해서 어려운 나라에게 원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식량 원조는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9년 74kg에서 2017년 62kg으로 줄었는데도 연간 생산량은 여전히 400톤 정도라 매년 정부가 보관하는 비축미는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축미 해외 원조는 남는 쌀 처리는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10만 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316억 원. 비축미 5만 톤이 해외로 나가면서 당장 약 160억 원의 재고 관리 비용이 덜게 되는 셈입니다. 또 농식품부는 쌀 5만 톤 원조는 농지 1만 헥타르의 휴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지구촌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농업 분야 공적 개발 원조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국제농업협력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한 농업 관련 세계기구 수장들은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공적 개발 원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국제농업협력 포럼에서
지구촌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농업 분야 ODA, 즉 공적 개발 원조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호세 그라시아노 다실바 UN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길버트 호응보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 등 지구촌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 분야 국제기구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실바 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빈곤 해결과 식량 안보 확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농업 분야 공적 개발 원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촌 정상들이 모여 2015년 9월 채택한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역량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2천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약 1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 실조로 발육 부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식량농업기구의 최근 조사 결과에선 기아 인구가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기아 문제를 해결할 농업 분야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공적 개발 원조 예산 중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The ODA to agriculture has plateaued at 5% for total ODA for so many years now.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포럼에서 농업 분야 공적 개발 원조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은 2006년 4억 원 규모의 3개국 지원 사업에서 시작해 올해 664억 원 규모의 12개국과 4대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But because of your support, of your $68 billion that you gave us last year, and the commodities, we were abl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little girls and little boys to be sitting in the classroom. Yes, and many times bringing this tribe and that tribe together, using food as a weapon of peace.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식량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바라는 기대가 높아진 만큼 농업 분야 공적 개발 원조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영농 인력을 연결해주는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4,457농가에 6만 169명의 인력을 지원해 농번기에 제때 농사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남 21개 시군에서 35개소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특히 농민이 안정적인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28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각종 기록물 관리 실태 등이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녹조 발생 억제와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도 말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총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말산업 특구 2년차 사업과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는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659억 원을 투자해 말산업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제주도는 친환경 농가에 유기질 비료 23만 7천 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신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로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50%, 포당 5천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또 지원 대상 품목은 도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가운데 유기질 비료 8개 제품이며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 후 농가가 희망하는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